이걸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떠맡아서 잘하게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끝까지 힘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초등, 중학년 혹은 고학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아이도 뭔가 좀 자기가 알아서 하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을 갖게 되고요. 실제로 주변에 하나, 둘 조금 공부 경험이 많았거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독립심, 의지가 있었던 친구들을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너무 부러운 아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기 주도 공부를 시도하실 때는요,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꼭 필요한 것은요, 스터디 플래너와 그 플래너를 함께 작성하는 루틴이 필요합니다. 스터디 플래너는 다이소에 가시면 1,000원, 비싸야 2,000원 정도의 주 단위로 나와 있는 위클리 플래너라고 하는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저도 실제로 정말 수많은 종류의 위클리 플래너를 새로운 것들을 사용하면서 저희 아이들 각자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의 플래너에 정착한 케이스인데요. 실제로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본인이 쓸 것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너는 공부해야 되니까 플래너를 써야 돼 라고만 하지 마시고 엄마는 이걸로 써야지 하시면서 기존에 엄마가 다이어리를 특별히 쓰고 계시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아이 거 살 때 부모님도 하나 같이 구입을 하세요. 루틴이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가장 강력히 추천드리는 자기 주도 학습의 스터디 플래너 작성 요일은 일요일입니다. 정말 숱하게 많은 요일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그 루틴을 지키기가 편안한 시간이 일요일 오후 혹은 늦어도 일요일 저녁이더라고요. 저녁 먹기 전후의 시간을 플래너를 모여서 함께 쓰는 시간으로 잡으시고요. 가족이 모두 모여 앉아서 각자 자기의 플래너에 내일부터 시작될 이번 한 주의 계획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번 주에 목요일에 무슨 수업이 있다. 그럼 그걸 적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 중에서 요일이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과학 실험을 하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그건 화요일에만 하는 거다. 그럼 화요일에 적고요. 매일매일 하는 공부를 아이가 굳이 하나하나 적고 싶어 한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공부들도 적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적는 걸 싫어하는 친구들은 매일 공부 혹은 국어 공부, 영어 공부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써도 괜찮으니까 그날 무엇을 하는지를 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매주 일요일 저녁쯤에 아이가 그 한 주를 위한 계획을 플래너에 직접 적어보게 하시고요. 실제로 일주일을 지내면서 잘 계획대로 한 것들을 하나씩 지워가는 그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두 번째 자기주도 학습의 필수 요소는요.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그 계획에 대한 피드백인데요. 이 피드백은 되도록이면 초등 시기에는요. 잘한 것 위주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5일 중에 3일을 계획대로 하고 이틀을 망했어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딱 보시고 야, 이틀이나 망했잖아. 어떻게 3일밖에 못했어? 라고 피드백을 하는 것과 와, 이렇게 5일 중에 3일이나 성공했고 이 나머지 이틀도 조금만 더 했으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아이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높은 성공률을 위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피드백을 해주셔야 돼요. 망친 것에 주목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하게 만들까를 고민을 하는 것은 철저히 부모의 관점인 거고요. 아이 입장에선 어떠냐면 나는 진짜 공부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왜 자기주도인지 뭔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이 플래너를 쓰는 것조차 너무 귀찮고 일로 느껴져. 그 무엇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량이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너무 많아. 줄이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당연해요. 대부분 아이들은 모두 이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불만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가 100%의 성공률을 만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70%, 80%, 90% 이렇게 성공률을 높여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요. 실패를 했다라고 해서 그 실패한 것이 이 아이 전체의 입시나 성적에 어떤 안 좋은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너무 심각해지시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시행착오 없이 자기 주도권을 잡고 공부를 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에 실패했고 이번 주 공부를 망했어요. 사실 그런 일 너무 많으시죠? 그렇게 망했을 때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 얘가 오늘도 또 망했네. 아, 그럴 줄 알았어. 얘 어떡하지? 구제불능이야. 이게 아니고요. 얘가 지금 오늘은 비록 실패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하면 이후에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를 부모님께서도 고민하시고요. 이것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내가 뭐가 부족했고 계획이 너무 과했는지 실천이 어려웠는지 미루는 습관 때문인지 실제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거나 과제가 너무 많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시간을 통해서 아이는 서서히 공부의 주도권을 본인이 잡아가고 있음을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하나하나 몸속에 배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주도 공부의 필수 요소는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너무 넓은 범위의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돼요. 자기주도 공부라고 하면 우리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 채로 그냥 아이에게 섣불리 시도를 하다가 네 공부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거 엄마 거 아니야. 그리고 혼자 알아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된대. 너도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잘해야 돼. 알아서 하되 잘하는 것까지 그리고 굉장히 잘 짜인 계획과 빈틈없는 실천까지를 아이에게 갑자기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떠맡아서 잘하게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른도 못하는 일을 아이한테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아이가 공부 계획을 짜는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몇 가지 정도의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문제집을 오늘 풀기로 한 날이고 풀어야만 되는 상황에서 아이는 지금 3쪽을 풀고 싶어 하고 엄마 욕심에는 5쪽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쪽과 5쪽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양보하기 싫고 좀 팽팽한 느낌이 드는데 아이가 3쪽을 고집할 때 부모님은 사실 엄마는 5쪽을 풀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가 3쪽을 원하기 때문에 엄마가 5쪽을 고집하지는 않을게. 그런데 3쪽을 풀어도 되고 4쪽을 풀어도 되고 5쪽을 풀어도 돼. 이 중에서 너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선택권을 줄 거야. 그리고 너가 선택했으니까 이 선택에 대해서는 너가 이걸 책임지고 끝까지 이걸 다 완성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아이가 본인 공부에 본인의 선택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서 아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3쪽, 4쪽, 5쪽이 아니라 너 연산 몇 쪽 풀 거야? 라고 물어보면 한쪽 혹은 안 풀 건데 빵쪽 막 하면서 막 이게 엄마를 놀리는 건지 뭔지 모르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가 해야 되는 수준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것의 근사한 값들로 좀 어느 정도 선택지를 준 상태에서 아이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 주시는 방법으로 선택권을 주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주도권으로 연결되고 또 그것이 아이의 자기 주도적인 공부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주도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계실 텐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